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물가 얘기입니다. 먼저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뭐가 다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 가격, 이 수치가요. 지금 10월 물가예요. 품목별로. 1년 전과 비교를 한 거예요. 달걀 33.4, 경유도 30, 자동차 LPG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뭐 마늘, 돼지고기까지 올랐어요. 밑으로 갑니다. 보험 서비스료, 이거 회값이네. 회값도 올랐어요. 지금 여기도. 그리고 빵, 뭐 식당 식사비, 전세, 관리비까지 다 올랐다는 거죠. 뭐 안 오른 걸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의 다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3.2% 10월 소비자 물가 요 지수를 보니까 거의 10년 만에 최고다.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석유, 빵까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상승률이 30%까지 가는 것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은요, 당국이 긴장을 하죠. 인플레이션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조절을 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게 잡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기름값, 유가,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11월 이달부터 이제 유류세를 인하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하겠다지만 기름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 들어가면서 소비 활성화 이런 방향을 잡아놨는데 이게 또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물가 잡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물가가 좀 오른 거는 뭐 체감을 하죠. 또 용돈을 받아서 쓰는 뭐 또 입장에서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네, 지금 쓰면? 씀씀이가 또 더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 예. 아까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뭐 그 경제 활성화를 정부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자체도 지금 뭐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정부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됐었고 돈이 많이 풀려 네,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예. 뭐 마땅한 대책이 뭐 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우리나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나라 밖에서 오는 변수들, 뭐 국제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내엔 돈이 많이 풀려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걱정하니까 금리까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거든요. 다음은 금리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2달 사이 1%포인트 뛰었다. 연말이면 6%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김주욱 교수님. 금리는 지금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게 되게 되면 뭐 많은 부분들 대출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 당장 대출 금리가 연동해서 오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정부는 좀 그 가계대출의 규모가 계속 또 늘어나게 되니까 대출을 갖다가 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또 근데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 자체의 이윤 마진을 또 올리기 위해서 예.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든 압박들이 소위 서민 경제나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계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빠르고 가파르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은행권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의 마진율을 좀 높이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칼을 갖다가 동시에 대야지 예를 들어 하나의 칼만 됐을 때는 그 피해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양날의 칼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점진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에서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재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들의 지원책들을 저는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기찬 변호사. 저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대출해 예.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은 중단을 하면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올려요. 가상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가상금리라는 건 본인들 이익이거든요. 예. 우대금리 낮춰요. 기사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핑계로 어떻게 보면 은행이 배를 불리는. 수익이 더 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계대출 그 대출자들은 사실은 그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주택을 얻거나 이렇게 생필품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역설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게 팍팍해지는 상황이 지금 예고된 것 같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가상화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뭐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 이제 세금을 물린다, 세금을 매긴다, 뭐 이런 방침이었잖아요. 그와 관련돼 있어요. 자, 2030 지지가 절박한 여당 코인 가상화폐 과세 1년 미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거 내년부터 가는 거예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기재부 국세청, 그러니까 정부의 여당 내에서는 뭐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유예 없다,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제 설명이 좀 있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 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촉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코인, 가상화폐가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뭐 2030하고 이제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2030과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자산 축적 가장 더딘 Y세대. 여기가 2030이에요. Y세대. 20대 많죠. 부동산 직격탄까지 맞았다. 앞선 세대들 많죠. 뭐 586 세대, X세대 등등하고 비교해보면 자산 축적이 가장 더디게 된답니다. 전월세값 올라 금융자산 급상승. 유일하게 앞선 세대 벽을 높지 못한 세대다. 3040, 그러니까 40대는 가장 빨리 자산 증시를 했는데 지금 2030, 20대 경우는 자산 증시 제대로 못한대요. 원래 세대가 가면 갈수록 뒷세대가 좀 더 나은 상황, 자산도 많이 가는 상황이 됐는데 처음으로 앞세보다 자산 증식이 더딘 세대가 Y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 보면요.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거든요. 다른 거 할 게 없다. 여기밖에 기댈 게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정부가 여당이 확실히 이런 거 의식했나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김병국 의원이 지금 한 표현은 예. 5월 달에 국민의힘이 여당에게, 그러니까 정부에게 비판한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바로 5월 달에 지금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예. 바로 직전에 4월 달에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른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굉장히 이 논란이 표현이 됐어요. 2030들한테 정말 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철부지라서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는가? 그게 예.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길이 없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코인은 했어라도 내가 어떤 걷어찬 사다리 대신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라는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는데 그걸 잘못된 길, 철부지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세금 매기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야 그거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자. 예. 투자자 보호부터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김병욱 의원이 이 시점에 있어서 이야기한 건 바로 2030의 마음, 지금 떠나간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의 첫 번째 어떤 키워드로 지금 이것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잖아요. 좀 이걸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과세 놓고 오락가락이다. 민주당 이번엔 1년 더 미루자. 그러나
당정 내년 과세 방침 확정했지만 성급한 추진, 조세 조항 부를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뭡니까? 앞에서 정할 때는 뭐고 지금 또 바꾸자는 거예요? 대선 앞두고 그러는 겁니까?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뭐 2030 세대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맞죠. 많이들 투자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뭐 그 코인 투자에 관련돼서 그 과세를 하는 부분이 명확한 그 뭐 근거라든지 뭐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 이거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에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예. 정책의 일관성상 그렇죠. 그 일관성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과세를 해야 예. 되는 그 부분은 뭐 맞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또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책을 밀고 나가고 이로 완성한다는 입장에서는 과세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제 다른 의견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결론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기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구 종말까지 1분 남았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뜻인데 근데 정상들이 말은 이러지만 실제 행동은 안 하더라. 다 보면 뭐 하룻밤새 화석열도 안 쓸 수 없다. 그러면서 다 뒷걸음질하고 있답니다. 말만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